서로 다른 연필 5자루와 서로 다른 지우개 3개를 학생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지우개는 1개씩, 연필은 임의로 나누어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지우개의 개수랑 학생의 개수가 똑같잖아. 맞아? 지우개는 어차피 1개씩이라고 했으니까 지우개 먼저 나눠줘. 그럼 3팩토리얼 했잖아. 됐어요? 그럼 모든 학생이 지우개 1개씩 갖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연필을 주는 건데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면 그냥 연필한테 물어봐. 연필아, 어떤 학생이 좋아? 그럼 연필이 학생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3의 5제곱이죠. 아, 왜 어떻게 연필한테 물어봐요? 원래 경우에서 그런 거야. 알겠지? 연필이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래서 나는 학생이 A, B, C가 있으면 저는 A요. 그래 그럼 넌 A한테 가렴. 저는 B요. 그럼 넌 B한테 가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3의 5제곱이죠. 예. 42번. A 중학교 학생들은 3개의 고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 배정되고 B 중학교 학생들은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중복순열을 안 써가지고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예. A 중학교 학생 2명이 어디에 배정되냐라고 하면 3개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한테 물어보는 거죠. 학교야, 너 얘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3의 제곱이죠. 마찬가지로 4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하다. 71번. 8개의 계단을 한 번에 1계단 또는 2계단씩 올라 맨 위에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 계단 2계단씩 오르면 무릎 상해요. 예, 아무튼. 그런데 8개의 계단을 오르니까 2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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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계단 가능하잖아. 그냥 그렇게 분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계단씩 4번일 수 있고요. 2계단씩 3번이고 동시에 1계단씩 2번일 수 있고요. 2계단씩 2번이고 1계단씩 4번일 수 있고요. 2계단씩 1번이고 1계단씩 6번일 수 있고요. 1계단씩 8번일 수 있죠. 됐네요. 여기까지 풀면 95% 푼 거라고 지나 항상. 경우의 수는 분할이 다 하는 거야. 그치?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얘는 몇 가지예요? 2, 2, 2하고 1, 1을 나열하면 되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까지죠? 써줄까? 5팩, 3팩, 2팩이잖아. 그냥 계단의 수를 나열하는 방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야. 그럼 뭐겠어요? 2, 2하고 1, 1, 1, 1이죠. 그럼 6팩, 4팩, 2팩이죠. 15가지. 얘는 2, 2하고 1, 1, 1, 1, 1, 1이죠. 그럼 8팩, 6, 맞나? 2 하나구나. 2 하나하고 1, 1, 1, 1, 1. 그럼 2의 위치에 따라서 7가지. 이해하시죠? 얘는 다시 한 가지입니다. 여기까지니까 다 더하시면 34가지. 아이 쉽다. 그쵸? 네. 네. 91번 보죠. 세수. 좀 문제가 커서 열게요. 세수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수를 택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렬로 배열하여 자연수를 만든다. 5자리의 자연수인데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벌써 분할의 기준을 얘가 세워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끼리는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 분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개수로 해야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죠. 이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잖아. 이를 아예 안 쓰면 0하고 2만 가져가는 거죠. 그럼 맨 앞자리 0이 못 오니까 무조건 2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2의 4제곱이다. 16가지. 두 번째, 이를 1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를 1회만 사용하는데 이러면 별 상관이 없는데 5자리의 자연수 이거 분할할 필요 있나? 1일 때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네.
1이 맨 앞뒤로 오는 경우가 있고 2가 오는 경우가 있겠지. 0은 못 오니까. 근데 1이 맨 앞에서 이미 사용됐어요. 근데 2를 더 이상 쓰지 못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자리는 어차피 0하고 2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해서 16개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얘는 1의 위치를 정해야 되잖아요. 1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의 위치는 4C1로 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4C1 곱했다는 건 그냥 1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 자리에 1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나머지만 정하니까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32가지. 이해하시겠죠? 감이 모자란 느낌이야. 조금 당겨. 그대로 하자. 세 번째, 2를 2회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분할을 해보자고. 맨 앞에 1이 왔어. 그치? 남은 하나의 1의 위치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4가지가 아니에요. 1하고 이웃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C1. 실제로는 여기, 여기, 여기 중에 하나를 고른 겁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2의 세제곱 하면 되니까 24가지. 맨 앞자리가 2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를 이웃하지 않게 놔야 돼야죠. 그건 직접 세세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3가지 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건 3가지다. 나머지는 2의 제곱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12가지죠. 예. 네 번째, 2를 3회. 어차피 4회는 못 쓸 거니까. 그죠? 예, 3회라고 할게요. 3회 만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 1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고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얘 다 더하시면 답입니다. 104일 거예요. 안 더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무엇이 중요하다? 분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할이 중요하다. 오늘도 또 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답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형제 덧셈정의 이야기 할 거거든요. 예, 그때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경우에서 할 때도 제가 계속 분할 얘기했죠. 분할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같죠. 예, 분할이 제일 중요하다. 많은 수학 학생들이 나는 경우의 수를 못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분할을 못하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잘합니다. 분할해주고 나서 풀어봐 이러면 다들 답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열에는 일반 학생 10명, 2열에는 2반 학생 10명이 번호 순서대로 마주보고 서 있다. 포크 댄스를 춘다. 모든 학생이 짝을 짓는다. 그러니까 짝을 지을 때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되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을 지었어. 그럼 이렇게 짝을 짓겠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밖에 짝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이지가 않단 말이야. 앞에 아니면 옆에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를 그냥 하나의 타입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어요. 얘를 제가 타입 A라고 할게요. 얘를 타입 B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분할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름 바꿀게. A, B 이렇게. 저게 더 편하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타입 A로 싹 둘러버리면 A 끝입니다. 맞잖아. 네. 그래서 A 5개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A가 4개가 되면 B는 2개가 돼요. A가 하나 소실되면 B를 2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세 번째, A가 3개가 되면 B는 4개가 되고, 네 번째, A가 4개가 되면 B는 10개가 돼요. 8개가 돼요. 6개요. 죄송합니다. 네. 다섯 번째, B가 A 1개도 되죠. 아, 왜 4개라고 써놨니? 5, 4, 3, 2.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내가. B는 6개가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A가 1개가 되면 B는 8개가 되고요. 여섯 번째, B가 10개일 수 있죠. 이게 다야. 이것도 이미 문제를 다 풀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냥 분할만 잘하면 문제 다 푼다니까요.
A 5개면 한 가지죠.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서 있기 때문에 사람 섞을 수 없어. 그냥 A 타입 5개라고 했으면 이렇게 5개고 밑에도 이렇게 그냥 끝이야. 마주 볼 수가 없잖아, 애당초에. 그지? A 4개, B 2개다, A 4개, B 2개다라고 하면 A랑 B를 I라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되죠, 그냥.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6팩, 4팩, 2팩으로 하면 돼요. 실제 가서 그러면 B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B 2개의 위치, 그러니까 A, B, B 이 문자를 나눈다고 치면 알아서 다 결정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7팩, 4팩, 3팩이죠. 얘는 15고 7팩, 4팩, 3팩은 35죠. 얘는 8팩, 6팩, 2팩입니다. 28개인가? 그죠? 얘는 9개죠. 얘는 한 가지고. 아까 문제 되게 비슷해 보이네요, 느낌이. 그죠? 다 더하시면 89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타입만 구분해 주시면 굉장히 분할하기가 좀 쉽다라는 얘기고요. 네. 9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한 후 일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모든 5자리 자연수. 근데 어차피 0이 없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뭐 그런 게 있진 않겠네, 이제. 예.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오케이.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2번만 선택한다. 그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5개의 숫자가 홀수 1개에 짝수 2개가 곱하기 2 있는 게 가능하죠. 짝수를 2번 선택한 게 2개 있다는 얘기야. 짝수는 어차피 한 번 선택하려면 2번은 선택해야 한다. 2번만 선택한다니까. 무조건 2번을 골라야 돼. 5개 숫자를 골라야 되는데. 자,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이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1, 2, 4, 4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아직 숫자를 나열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홀수 3개, 짝수 2개 이렇게. 그러면 얘도 예를 들어서 나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알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 3, 5, 2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보면 바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서 5개의 숫자를 선택하시는 방법 자체가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잖아. 이게 다예요. 분할 끝났어요. 그러면 홀수는 누굴 고를 것인가? 짝수는 종류만 고르는 겁니다. 누굴 고를 것인가? 그러면 어차피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이게 나열이야. 이 나열은 5팩, 2팩, 2팩이죠. 이해하시죠? 네, 계산하시면 이게 270 나오고요. 얘는 홀수는 자동 선택이니까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1, 3, 5 다 고른 거잖아. 그럼 짝수만 고르면 돼요. 그럼 저걸 나열하면 5팩, 2팩이죠. 그래서 180까지. 이 둘을 더하시면 답은 450이다. 별거 없죠? 예. 오히려 수능 기출이나 모의고사 기출이 더 쉬워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죠? 예. 교육청이나 평가원은 경우의 수 문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항상 그래요. 본인들도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게 내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면 경우의 수 문제 너무 어렵게 돼버리면 완전히 노가다성이 되거든. 그게 이제 수능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신은 다분히 노가다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예. 끈기 있는 놈에게 점수를 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97번.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 그 소위 노가다로 세는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경우의 수의 대부분은 노가다예요. 문제집에 노가다 몇 개 없던데요. 그거는 규칙성을 가진 애들만 주니까. 니네가 통계학을 전공해서 내가 통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럼 기본이 뭐예요? 디폴트가 노가다야. 밖에 나가 사람들한테 하나씩 물어보고 다녀야 돼. 원래 그게 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원래 노가다야. 대부분의 경우에 경우의 수를 우리가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규칙성이 없습니다. 그냥 세야 돼요. 원래 그게 통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통계조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통계의 본질이 원래 이 세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교육 과정에서 내신 문제, 동그란 문제를 낼 수 있지. 낼 수 있어. 다만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푸는 거 도전하는 건 무모한 짓이다. 규칙성 있는 다른 문제들을 빨리 풀 수 있으니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이동할 때 P에서 위쪽으로 가거나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게 이제 분할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건하잖아. 건이 말고 건하. 그러면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포함과 배제의 원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합집합 연소의 개수를 세듯이. 그러니까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세고 Q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센 다음에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고 Q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빼면 되죠. 두 번 세렸으니까. 그게 다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P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세보죠. 이게 되게 쉬워요. 왜냐면 A에서 P까지 가는 건 세 가지죠. 그냥 세도 세 개야. 외워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P에서 Q까지 가는 건 몇 가지예요? 아니, P에서 Q로 가면 안 돼. P 위쪽이니까 P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맞잖아?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고 나서 여기서 이제 Q 거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우리 신경 안 쓰게 한 거니까. 여기서 바로 B한테 갈 거야. 그러면 분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거치는 경우 하고 여기를 거치는 경우 두 가지로 분할됩니다. 안 이상한데? 안 이상하죠? 점 찍는 거 난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 얼른. 그럼 다 아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얘를 뭐라고 할까? P1이라 할게. 얘를 P2라고 하고. 그러면 P1을 지나는 건 몇 가지야? 2 곱하기. 왜냐면 이 점에서 P1까지 가는 게 두 가지야. 그 다음에 P1에서 B까지 가는 건 5팩, 3팩, 2팩 여기까지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더하기. P2까지 가는 건 한 가지죠. P2에서 B까지 가는 건 5팩, 4팩, 5가지입니다. 그죠? 예, 75가지. 두 번째, Q에서 오른쪽. 이걸 세볼게요. 다 지우고. 그러면 Q에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지워놓을게, 일단. 헷갈리니까. 그러면 A에서 Q까지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야.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와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죠. 됐죠? 예, 이것도 P1, P2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P1까지 가는 게 몇 가지예요? 6팩, 3팩, 3팩이죠. 얼마니? 20가지? 그지? 그 다음에 P1에서 Q까지 가는 게 두 가지. Q까지 가면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하기. A에서 PQ까지 가는 건 6팩, 4팩, 2팩입니다. 얼마예요? 15. 근데 P2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예요. Q로 가고 나면 바로 우측으로 이동하고 또 한 가지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55입니다. 자, 세 번째. P에서 위로 가고 Q에서 우로 가는 경우죠. 네. 다 지울까? 이렇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게 세 가지. P의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서 Q까지 가는 걸 세야 되는데 여기 있다고 치고 세면 되지. 4팩, 2팩, 2팩 하면 6가지인데 한 개 빼면 되잖아. 5가지. 그죠? Q에서는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으로 가고 나면 자동으로 위로 갈 거예요. 끝입니다. 15가지. 그래서 답은 75 더하기 55 빼기 15. 그러면 115가 답이겠네요.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분할을 하고 싶은데 분할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힘들 때가 있어. 그게 힘들면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분할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주면 돼. 근데 분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겹치게 세고 있는 건 분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숙련치의 관점이라서 방금 쌤이 이렇게 풀었는데 누군가는 아니 쌤 저거 전 분할할 수 있는데요?
나 배우고 싶어. 알려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난 언제든지 배울 준비가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대한 겹치지 않게 나눠보려고 최대한 시도하다가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아니면 가능은 하지만 차라리 겹친다고 치고 빼는 게 낫겠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서는 그냥 겹치는 상황을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예. 99. 이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무슨 문제지? 호원아? 에이 대칭구조 말고 내가 다른 걸로 예를 들어 설명했지. 주사위.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질 때의 경우에 쓰죠. 자, 나는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질 때의 경우를 잘 알고 있다 손. 아니 야 내 수업 듣는 다 아는데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야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 쓰다. 방금 니한테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봐 얼른. 유연. 예. 들은 적 있어? 예. 몇 개야?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뭔 소리야?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 던지는 경우에 쓰라니까. 2개. 6 곱하기 6. 그건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아 망했네. 들어본 적 있어? 하원이 들어본 적 있어? 네, 몇 개야? 모르겠어요. 야 들어본 적 있는데 왜 몰라? 들어본 적 있으면 알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같은 주사위의 경우의 수를 물어본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주사위의 경우의 수를 물어보면 100이면 100이 36이라고 해요. 아닌 학생은 학생이 아니죠. 예. 백수예요 백수. 아무튼 100이면 100이 100명 중에 100명이 36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2가 나온 거랑 반대로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온 걸 다른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니네 문방구에서 주사위를 샀어. 2개를 충격기 하나씩 샀단 말이야. 친구랑 그걸 섞어서 가지고 놀다가 집에 갈 때 이거 내 거지 이게 네 거지 이렇게 구분되냐 솔직히? 이름 써놓지 않은 이상 구분 잘 안 될 텐데. 맞아요? 하지만 명백히 그 둘은 다른 주사위라니까요.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소는 존재할 수 있죠. 원자는 존재할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더 파봐야 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요. 예. 아니지 뭐 동위원수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근데 하여튼 그러다 치고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주사위로 보여도 실제로 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 2개를 던지면 경우수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36이라고 답변을 하는 거고 실제로 서로 다른이란 말을 안 붙여도 돼요. 서로 다른이란 수식어를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면 동일한 주사위 없거든.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동일한 주사위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우리의 상상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 같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자, 이때는 얘가 1 나오고 얘가 2 나온 경우랑 얘가 1 나오고 얘가 2 나온 경우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로 세야 되잖아요. 그럼 원래 주사위의 경우에서 36인 이유가 11, 2, 3, 3, 4, 4, 5, 6, 6, 6개에다가 나머지 짝을 이루는 30개인 거야. 그럼 같은 주사위가 되면 짝을 이루는 30개만 2분의 1로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 11, 2, 3, 3, 4, 4, 5, 6, 6일 때는 같은 주사위든 다른 주사위든 여전히 한 개로 세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걔 놔두고 나머지를 2분의 1 하면 15개죠? 거기에 6을 더하면 21개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주사위, 완벽하게 동일한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면 경우의 수는 21가지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 보세요. 중복을 허락하여 다음과 같이 했는데 회전해서 얘가 되니까 한 개만 만들도록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면 사실상 다른 숫자인데 이걸 같은 숫자 취급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근데 회전해봐야 소용없는 애가 있어. 누구? 대칭 구조인 경우에. 대칭 구조인 경우에 회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원래 회전해봐야 똑같은 숫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1, 8, 2, 8, 1 이렇게 돼있다고 합시다. 그럼 뒤집어야 똑같잖아. 1, 8, 2, 8, 1. 그러니까 원래 한 개로 세던 애란 말이야 얘는 애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대칭 구조의 개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무지성을 더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대칭 구조의 경우에는 3의 세제곱입니다. 왜 3의 세제곱이냐? 여기까지만 어떤 숫자가 들어올지 결정하면 나머지 자동 결정이에요. 이해됐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하시면 되죠. 근데 원래 모든 경우에서는 3의 5제곱이에요. 여기서 대칭 구조의 애를 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경우의 수가 2분의 1로 감소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3의 세제곱은 그대로 더할 거예요. 아까 주사위가 똑같죠?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가 108이고 뒤에가 27이어서 답은 135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오는데 그냥 동일해요.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왜 경우의 수가 36개에서 21개로 감소하는가? 그 알고리즘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항상 답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된 것 같고 159번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3을 만족하는 홀수인 자연수 x, y, z의 순수상의 개수. 홀수인 자연수잖아. 맞아? 예. 그러면 x를 다음과 같이 적으면 돼요. 괜찮나요? 잘 봐. 선생님 홀수 쓸 때 나머지 1 쓰는 거 좋아해? 마이너스 1 쓰는 거 좋아해? 마이너스 쓰는 거 좋아하지. 1 썼잖아. 왜 1 썼을까? 의미 아닌 정수가 필요하잖아. 중복잡을 쓰려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을 또 써.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z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x 프라임의 개수,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의 개수를 세면 그게 x, y, z 개수가 될 거 아니야. 1대1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를 풀면 되는데 얘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5다. 의미 아닌 정수죠? 그럼 3h5. 그래서 7c2입니다. 그럼 답은 21이죠. 이렇게 쉬운 문제다. 괜찮나요? 예. 이해하시겠죠? (180번) 21의 20제곱의 10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이것도 그냥 20 더하기 1의 제곱을 전개하면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웬만한 애들은 다 뭐야? 20의 거듭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거든. 근데 20의 제곱만 해도 400이야. 세제곱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100의 자리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20C 0 곱하기 2의 20제곱 여기서부터는 자세히 쓸 필요 없어. 얘들은 우리가 신경 쓸 대상이 아니야. 20C 18 20의 제곱인데 20의 제곱 더하기 20C 19 곱하기 20 더하기 20C 20 이렇게 끝날 텐데 여기까지는 100단위를 초과해요. 선생님 20의 제곱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개수 좀 봐봐. 20C 18이면 20C1 곱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90 곱하는 거니까 초과합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만 연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얼만데? 401 아니에요? A는 4고 B는 1입니다. 4분 5예요. 별것도 아니었다 라는 얘기죠. 유정이 알겠나? 187번은 우리 개념에 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개념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걸 증명하시오. 고 심지어 뭐예요? EN, CN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임의의 값에 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어보죠. 저건 7C0 곱하기 7C7 더하기 7C1 곱하기 7C6 더하기 7C7 곱하기 7C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건 1 더하기 x의 7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7제곱의 개수입니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의 전개식을 직접 써보겠습니다. 1 더하기 x의 7제곱은
7C0 더하기 7C1X 더하기 7C2X의 제곱 더하기 7C6X의 6제곱 더하기 7C7X의 7제곱이에요. 얘 곱하기 7C0 더하기 7C1X 더하기 7C2X의 제곱 더하기 7C6X의 6제곱 더하기 7C7X의 7제곱인데, 자, 첫 번째 개수를 볼까요? 얘는 얘랑 얘를 전개해 놓은 거잖아요. X의 7제곱이잖아요. 두 번째 개수를 볼까요? 얘랑 얘를 전개해 놓은 거잖아요. X의 7제곱이잖아요. 1차항과 6차항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를 전개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X의 7제곱의 개수를 다 더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애당초에 뭐하고 똑같으니까 1 플러스 x의 14제곱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서의 x의 7제곱의 개수는 14C7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4고 얘가 7이에요. 답은 21이고요. 개념할 때 한번 했지만 실제 문제에서 한번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외우지 마. 이게 지금 외울 대상이냐? 니네 이거 못 써? 내가 쓴 거 진짜 과연 못 써? 아, 선생님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아니,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못 쓸 수 있는데 이거 어려워서 못 쓸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지? 다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이걸 빡 물어보면 씨발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적어도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은 이항 정리를 그렇게 많이 봤을 텐데 이거 못 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죠? 되잖아. 응. 214번. 이게 마지막인가? 그런 거 같네요. 야, 선생님 이렇게 계속 기회를 다시 주잖아. 또 질문 받고 또 질문 받고. 응? 이랬는데도 못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잘 하셔야죠.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요. 야, 1학년 1학기 때부터 내 수업 들은 학생들 손 들어봐. 아휴, 그죠? 많이 있잖아. 그지? 손 내려봐. 선생님이 이거 나머지 정리 계산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 있지. 뭐가 있어? 가로 나눗셈. 그 다음에 실제로 나누기도 하지도 않죠. 웬만하면 유사한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얘와 얘가 혹시라도 상수배의 관계인가 예요. 근데 A, B의 제곱 뽑아버리면 바로 알겠는데? 그런 거 같지? 왜냐면 이게 되면 졸라 쉽거든. 이게 쉬운가 먼저 검토해보자는 거야. A, B의 10제곱으로 뽑아버리잖아? 그럼 얘가 B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AB분의 1의 10제곱으로 바뀝니다. 을 B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항 정리해서 어차피 이건 상수배니까 실제로 전개할 때는 얘가 의미가 있는 아이 아니야. 그러면 얘를 전개한다고 쳤을 때 얘를 전개하게 되면 얘와 얘 두 개의 항으로 보면 얘를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나머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 가진 애랑 안 가진 애만 쓰면 되는 거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RX는 근데 어차피 AB의 10제곱을 다시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도 그냥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로 보고 요거 하나 가진 애랑 안 가진 애 쓰면 되겠네.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17 곱하기 얘니까 10 곱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 이게 나머지인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예. R2는 10 곱하기 4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이게 100일이어야 되니까 4A 더하기 B가 10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1, 6, 2, 2 두 개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로 나눗셈을 할 때 항상 피제수에 제수랑 비슷한 애가 있는가, 상수별로 상관없다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걸 먼저 보시고 그게 있다면 걔를 통해서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얻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여러분 보여드렸었고, 뭐 다른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문제니까 이걸 못 읽어내면 굉장히 복잡한 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됐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